안녕하세요. 디파이 투자로 꾸준히 수익 만들고 계신가요? 정말 멋진 일입니다. 그렇죠. 근데 막상 수익이 생기면 이걸 어떻게 굴려야 할지, 그냥 두는 게 맞나?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죠? 맞아요. 단순히 예치하고 이자 받는 걸 넘어서서 내가 이걸 하나의 작은 사업체처럼 생각하고 거기서 나오는 현금 흐름이다. 이렇게 접근하면 좀 달라지죠. 아, 사업체요? 네. 각 투자, 그러니까 각 포지션에서 나오는 수익을 어떻게 다룰지 좀 명확한 계획, 전략 이런 게 필요합니다. 네, 사업체라는 관점. 이거 중요하네요. 비용도 생각해야 하고요. 그렇죠. 그래서 오늘은 그 수익을 그냥 쌓아두는 대신에요.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또 불려나갈 수 있는 그 7가지 구체적인 전략들을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여러분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법, 뭘지 한번 같이 찾아보시죠. 좋습니다. 그럼 먼저 말씀하신 그 사업체 관점, 이걸 조금만 더 들여다볼까요? 네네. 단순히 들어오는 보상만 볼 게 아니라 가스비라든지 플랫폼 수수료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좀 간과하기 쉬운데 그 비용 고적 손실 있잖아요. 아, 그거 중요하죠. 네. 네, 풀에 예치한 자산이랑 그냥 보유했을 때 가치 차이 그런 비용까지 정확히 계산해야 이게 진짜 내 수익이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다. 아, 이걸 알아야 현실적인 목표 설정도 가능하고 위험 관리도 되는 거죠. 와, 비용까지 고려해야 진짜 수익률이 보이는군요. 자, 그럼 이제 구체적인 전략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네.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역시 좀 안정적인 방식 아니겠어요? 네, 맞습니다. 첫 번째는 얻은 수익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서 보유하는 전략입니다. 아, 스테이블 코인요? 네, 변동성을 피하고 달러같이 연동된 자산으로 바꾸는 거죠. 단기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시장이 좀 내렸을 때 다시 투자할 자금, 이걸 마련하는 데 유용하죠. 네네. 안정적이긴 한데 다만 큰 폭의 자산 상승기에는 좀 놓칠 수 있다. 이 점은 분명하죠. 안정성은 좋지만 기회비용이 있군요. 그럼 반대로 수익을 낸 그 토큰,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건 어떨까요? 소위의 존버 전략이랄까? 이건 어떤 기대감이 있을 때 선택할 수 있을까요? 그게 이제 두 번째 전략인데요. 보상 토큰 그대로 보유하는 거. 이건 해당 프로젝트의 장기적인 성공, 이걸 좀 확신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. 아, 프로젝트에 대한 믿음. 네. 토큰 가격 상승을 통해서 더 큰 수익을 기대하는 거죠. 근데 아시다시피 암호화폐 시장 변동성이라는 게 워낙 예측 불가능한 수준이라서요. 그렇죠. 원금 손실 위험도 당연히 감수해야 합니다. 뭐랄까, 하이 리스크, 하이 리턴인 셈이죠. 프로젝트에 대한 확신이 정말 핵심이군요. 그렇다면 세 번째, 아예 다른 종류의 암호화폐로 바꾸는 건 어떨까요? 예를 들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좀 더 시장에서 인정받는 자산으로요. 네, 맞습니다. 다른 우량 자산으로 교환해서 보유하는 전략인데요. 네. 특정 자산 비중을 늘리고 싶거나 아니면 포트폴리오를 좀 다양하게 만들고 싶을 때, 그럴 때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. 아, 포트폴리오 조정 관점이군요. 네. 하지만 이것도 역시 바꾸려는 자산의 가격 변동 위험, 그리고 거래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, 이런 건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. 네. 듣다 보니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익을 불리는 방법들이 궁금해지는데요. 네 번째 전략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. 수익으로 새로운 디파이 포지션 창출. 새로운 포지션. 네. 얻은 수익을 뭐랄까, 씨앗 삼아서 또 다른 투자처를 발굴하고 투자 규모 자체를 확장하는 거죠. 복리 효과를 좀 극대화하려는 가장 공격적인 접근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와, 복리 효과 매력적이네요. 네, 물론 투자처가 늘어나는 만큼 관리해야 할 위험 요소도 같이 늘어나게 됩니다. 그렇죠. 위험 관리도 필수겠군요. 다섯 번째 전략은 수익으로 다른 디파이 활동 참여하기인데 이게 네 번째랑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것 같아요.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? 좋은 질문입니다. 네 번째가 새로운 투자처를 만드는 데 좀 집중한다면요. 네네. 다섯 번째는 얻은 수익을 활용해서 대출이나 스테이킹 아니면 거버넌스 참여 같은 이미 존재하는 다른 디파이 기능들에 참여해서 추가 수익을 모색하는 방식입니다. 아하, 기능 참여. 네. 자본 효율성을 높이고 수익원을 다각화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는데 여러 프로토콜을 동시에 이용하면서 관리가 좀 복잡해질 수 있고요. 각 활동에 따른 고유 위험들, 예를 들어 스마트 계약 위험이라든지 청산 위험 같은 것들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. 아하, 그렇군요. 투자처 확장이냐 아니면 기존 자산을 활용해서 극대화하느냐 이 차이네요. 그럼 여섯 번째, 같은 포지션의 복리로 재투자하기.
이건 어떤가요? 이건 많은 플랫폼에서 자동화 기능으로도 제공하던데요? 네, 이게 가장 간편하게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죠. 그렇죠. 편리하죠. 네, 별도로 뭘 할 필요 없이 수익이 자동으로 원금에 더해져서 재투자되니까 편리합니다. 하지만 그 해당 포지션 자체의 위험 있잖아요. 예를 들어 비영구적 손실 위험이라든지 아니면 해당 토큰 가격 하락 위험 같은 건 그대로 안고 가는 방식이라는 점,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. 편리함 속에 함정이 있을 수 있죠. 편리하지만 근본적인 위험은 그대로라는 점 명심해야겠네요. 자, 마지막 7번째입니다. 이건 가장 확실하게 내 주머니를 채우는 방법이겠네요. 맞습니다. 바로 이익 실현, 즉 수익을 현금, 법정 화폐로 바꾸는 겁니다. 현금화. 네, 디지털 자산의 수익을 현실 세계의 자산으로 확정 짓는 거죠. 뭐 심리적 안정감을 주기도 하고 실제 소비나 다른 전통 자산 투자에 활용할 수도 있고요. 네. 다만 이제 추가적인 가격 상승이나 복리 효과를 통한 더 큰 수익 기회는 포기하게 되는 그런 결정입니다. 네. 7가지 전략 모두 정말 장단점이 명확하네요. 근데 아까 네 번째 전략, 그러니까 수익으로 새로운 포지션을 만드는 것이 장기적으로 자산을 불리는 데 가장 효과적이다, 이런 의견도 있던데요. 역시 복리 효과 때문일까요? 네, 이론적으로는 복리 효과를 통해서 가장 빠르게 자산 규모를 키울 잠재력이 있죠. 네.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이론이고 실제로는 그 시장 상황이나 본인의 위험 감수 성향,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각 포지션을 관리하는 데 드는 시간과 노력,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. 아, 시간과 노력. 네, 마치 사업처럼요. 어디서 돈이 들어와서 어디로 나가는지 이걸 명확히 파악하고 통제하는 게 중요합니다. 그렇군요. 오늘 디파이 수익을 관리하는 7가지 전략 자세히 살펴봤습니다. 단순히 수익률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수익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, 이 고민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. 맞습니다. 이 7가지 전략 중에 정답이라는 건 없어요. 여러분의 투자 철학, 또 목표 기간, 위험 감수 능력, 그리고 시장에 대한 전망, 이런 걸 바탕으로 최적의 조합을 찾아야죠. 자신만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. 때로는 여러 전략을 섞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. 자신만의 시스템 구축, 네, 중요하죠. 오늘 이야기 나눈 내용 외에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이 있다면요. 이 전략들을 실행하고 또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여러분의 그 시간, 그리고 정신적 에너지, 이것까지 비용으로 고려한다면 과연 어떤 전략이 가장 효율적일까?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투자 결정을 내리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네,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